개구리인지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개구리 얘기를 했다고 다 개구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자. 들어봅시다. 개구리? 개구리 이거 저는 혜영이 있을 때 소리 같아요. 연서 양소리가 좋아요. 아직 정답을 밝히지 않은 채로 하나 더 들어보기. 이번에는 이 오른쪽 거를 들어볼게요. 자, 이 소리도 한번 조용히 해야 잘 들려요. 들어봅시다. 정답 얘기해볼까요? 개구리. 어떤 개구리? 우리가 이렇게 같은 개구리지만 울음소리가 다를 수도 있고 개구리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 개구리를 통해서 기후 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개구리를 통해서 한번 탐구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잘 알아보고 그리고 북방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북방산 개구리의 첫 한나니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 나타낸 자료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는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를 알아볼 건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 개구리는 전 세계에 대략 몇 종류 정도가 있어요? 50종류? 100종류? 50종류? 여러 300? 200? 300? 323? 여러 종류. 여러 종류? 일반. 그 사이에 여러분이 말하는 숫자들 사이에 325. 몇이냐면 216. 300. 답이 나오지 않았죠? 800. 답은 약 5천여 종의 개구리가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얘들아 이 5천여 종의 개구리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그 중에 한 몇 종류가 살고 있어요? 100종류. 10종류? 200? 1000? 비슷한 수치가 나왔어. 몇 종류냐면 약 13에서 14종류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대요. 그렇죠. 혹시 우리나라에 사는 개구리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해 볼 사람 있을까요? 선율이? 청개구리 말고도 겹치지 않게 얘기해 볼 사람. 선욱이? 북방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방금 얘기한 거. 허진이? 무당개구리. 맞아. 민호? 황소개구리? 시완이? 두꺼비. 그래 맞아. 두꺼비도 개구리 종류 중에 하나. 하명이? 보시면 지금 개구리는 아까 두꺼비 얘기를 했듯이 개구리는 크게 개구리과와 두꺼비과와 맹꽁이과 이렇게 세 개의 과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동물을 모두 크게 말해서는 다 개구리라고 부른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구리는 개구리과에 속하는 개구리고 우리나라에 사는 개구리 종류는 여기다 선생님이 정리해놨는데 참개구리, 금개구리, 산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뭐 이런 거 참개구리나 무당개구리 그런 거는 두꺼비나 맹꽁이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금개구리는 두꺼비나 개구리 약간 중간 정도. 그러면 거기서 뚱뚱해. 저기서 도깨구리 뭐예요? 도깨구리 무당개구리. 맞아, 무당개구리.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표를 딱 보시면 이렇게 참개구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흔하고 뭐 산이나 계곡에 사는 개구리, 논이나 습지에 사는 개구리들 이렇게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당개구리 독성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멸종 위기종인 개구리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몇 가지가 멸종 위기종. 맞아요.
우리 수원초등학교는 새 종류는 멸종 위기종에 속한대요. 나 도깨구리 모르거든. 그런데 근데 우리 비싸요. 그렇진 않은데 이름이 금계종이에요. 나 금개구리. 그런데 얘들아 오늘은 이 멸종위기종은 우리가 4학년 때 다뤘던 내용이니까 오늘은 좀 새로운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 뭐냐면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에요.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혹시 들어본 사람 있어요? 오, 서진이.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에 있던 보통적인 생물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오, 맞아. 비슷해요. 기후변화 생물지표는 뭘 이야기하냐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떤 생물이 계절에 하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서식하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마리수, 개체수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날씨 기후에 따라서 날씨에 되게 민감한 생물종을 우리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이런 변화가 뚜렷하거나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물종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100가지의 생물종의 식물, 동물 100가지를 기후변화 생물지표종으로 지정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개구리 중에 개구리의 몇 종 정도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3종. 3종? 3종보다 약간 적어요. 개구리가 2종 맞아요. 우리가 이 중에 개구리가 2종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개구리가? 금기구리. 수원 조개구리. 이 개구리 얘 뭐라 그랬지 이름이? 북방산 개구리. 맞아요. 얘는 북방산 개구리는 산을 있잖아요. 산 개구리 중에 이제 북방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산 개구리인데 이 산 개구리 2종류가 이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으로 우리나라에는 지정돼 있어요. 개구리는 이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기후에 따라서 산란이 알을 낳는 시기가 조금씩 변동할 수가 있는 그런 생물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좀 그럼 여러분 그거 나타내기 전에 혹시 경칩이라는 말 알고 있나요? 서진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 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경칩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알을 낳는 시기도 경칩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그 날짜를 우리 조상님들이 그 계절을 24개로 나눈 것 중에 이제 하루를 경칩으로 잡은 건데 그 경칩 날짜를 언제로 정했냐면 3월 5일경이라고 정한 거죠. 3월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한 3일 뒤죠. 그래서 이 날짜로 경칩을 정했다는 건 옛날 조상님들 시절에는 한 3월 5일 전후로 개구리가 알을 낳았구나 잠에서 깨어났구나를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예상하면서 선생님이 이 북방산 개구리가 최근 10년간 언제 알을 낳았는지를 조사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북방산 개구리의 첫 산란일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표로 나타냈더니 이런 표가 나왔단 말이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25년입니다. 10년 동안 데이터를 쭉 봤더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지리한 구종계곡 기준이에요. 왜 같은 곳에서 난 알의 날짜를 했을까요? 그렇지. 지역이 바뀌면 알을 낳는 시기도 같이 바뀔 수 있어요. 맞아요. 지역마다 이제 기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있는 그 알을 매년 관찰을 해야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자료를 보고 선생님이 든 생각이 표로 보니까 자료가 내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네. 자료를 어떻게 한눈에 쉽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꺾은 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4학년 때 꺾은선 그래프도 배우셨잖아요. 꺾은선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랑 차이가 뭐가 있죠? 여기는 막대기 생각과 장소를 한눈에 음. 꺾은 선을 비교할 수 있어요. 맞아. 서로 어떤 변화량을 비교하기가 쉽다는 거 잘 얘기했어요. 혜영이. 선으로 나타내. 도형으로 나타내. 아주 잘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 자료를 한번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서 변화량을 언제는 며칠에 나왔고 언제는 며칠에 나왔고 이거 한번 한눈에 알아볼 수 쉽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나요? 해볼게요. 그러면 모두 책상 위에 있는 태블릿을 하나씩 가지시고
자, 그러면 위에 얘들아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가 있어요. 글씨를 여기를 연도라고 바꿔주시고 오른쪽 맨 위에는 첫 산란일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리고 얘들아 이 연도 부분에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듯이 10년간의 우리가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낼 거라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쭉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기다리시면 선생님이 첫 산란일 어떻게 입력하는지 알려줄게. 일단 연도부터 써보세요. 16일 같은 경우는 2.1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월 6일의 경우는 2.06이라고 쓰면 돼요. 그냥 2.6이라고 하면 2.60으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2.06으로 쓰시고 그럼 만약에 3월 1일이면 뭐라고 써야 될까? 3.01. 역시 맞아요. 보셨어요? 예. 누르면 그래프가 나오고 얘를 선생님이 잠깐 저장 아니에요. 선생님 보정해야 된다고 했어. 보정을 할 건데 여기에 막대 그래프 부분에 보시면 위에 축 눈금 설정이다. 이거를 눌러주세요. 축 눈금 설정. 축 눈금 설정은 눈금 간격을 2로 하고서 변경해주세요. 눈금 간격. 이미 그냥 이거 돼 있어. 2로 변경 클릭해주세요. 했어요? 그럼 이제 걔를 캡처하거나 저장 버튼이 나오는 사람은 저장 버튼 안 나오는 사람은 캡처. 캡처를 해서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캡처. 여기에 저장본은 캡처를 해서 태글에 자기 모드맵 번호랑 선생님 예시를 확인하세요. 선생님 예시처럼 번호 이름 써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여기가 1모드, 2모드, 3, 4, 5, 5모드. 여기는 파일을 올려주세요. 제목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의존해서 선생님 예시처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의존해서 해석해서 쓰는 거예요. 이미 쓰고 있는데 이거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 해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를 모두에서 한 개만, 다 같이 의존해서 한 개만 한번 배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발표 한번 봅시다. 좋아요. 이모드만 할 수 있는 거 얘기해 봅시다. 오, 좋아요. 가장 빠른 산란일이 어떤 해랑 가장 느린 산란일이 어떤 해를 찾으셨군요. 좋아요. 3모드. 좋아요. 산란일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3모드 얘기해주세요. 3모드 뭐가 얘기할까? 터지니? 가장 늦게 사는 여거는 4월 1일로 2018년에 들어올게요. 빨리 추서는 미리 지금도 2024년이가 국가적 예산 연도마다 시기에 올랐어? 연도마다 되게 다른 시기에 산란을 한다고. 되겠네. 5모드 얘기해주세요. 5모드. 얘들아 5모드 발표. 번호상 개구리의 출산일을 보고 알게 된 점은 전보다 지금보다 출산이 빠르다는 것을 알아요. 약간 10년 전보다 좀 더 빨라지는 추세이다라는 그 이야기. 8월 5일이었는데 이게 1월 몇일 오, 좋아요. 빨라진다는 걸 발견했고. 6모드 얘기해보세요. 네. 시간 쓰는 건데 2024년 1월이 제일 빠르다. 2024년이 제일 빨랐다라는 걸 찾았군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지금 해석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해석 보면서 추가로 같이 해석을 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 이 산단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해석한 부분에 좀 같이 볼게요. 자, 이걸 보시면 우리 그러면 경칩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경칩이 선생님이 언제라고 했을까? 3월 5일. 근데 경칩이 옛날에 조상들이 정한 그 개구리의 산란일 근처인데 지금 추세는 경칩보다 빨라졌나요? 늦어졌나요? 빨라졌어요. 맞아. 최근
하지만 공식보다 산란이 빨라졌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해석한 거랑 선생님이 해석한 게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연도별 산란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뭘 것 같나요? 한번 예상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왜 연도별 산란이 일정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마다 날씨가 막 변덕스러워서 그래서 이 연도별 산란일도 같이 들쭉날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이렇게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다면 해마다 일정하지 않다면 생태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조사를 하는 거지? 어떤 일이 개구리의 첫 산란일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개구리가 잡아먹는 생물도 있고 개구리를 잡아먹는 생물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생물들이 만약에 내가 뱀이에요. 뱀이라서 개구리를 잡아먹잖아요. 개구리가 언제 깼는지 알면 이제 그때서야 잠에서 깨서 개구리를 잡아먹는데 이때쯤 개구리가 깼겠지 하고서 내가 딱 나왔는데 개구리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뱀이 죽겠죠. 아니면 개구리가 내가 날씨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와야겠다 하고 딱 나왔는데 다른 내가 잡아먹는 동물이 파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타났고 그럼 개구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개구리가 죽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른 종의 출현 시기가 맞지 않아서 다 같이 내 생태계의 개체수의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긴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배운 거 또 이번 시간에 내가 이 활동을 해보면서 느낀 것을 이거 큐알로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짧게 써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니까 국방상 개구리에 대해서 알아서 좋았다는 내용이 나왔네요. 산란일에 대한 얘기지. 산란일을 연구했다. 또 나왔어요. 어떻게 몰라? 개구리에 대해 알았다. 국방상 개구리가 신기하다고. 산란일에 대해 연구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되는 거는 많은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썼다는 뜻이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개구리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게 큐알. 이 내용들을 쭉 처음에 개구리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관심도 생겼다. 지금 와서 그러네. 아까 하라고. 지금 온난화가 심해졌다는 거 맞다. 고마워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은 친구들이랑 공유해서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와 관련된 수업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